반갑습니다. 셋달자 제368강입니다. 서로 엮여있던 조각들이 조금씩 틈을 보이고 있습니다. 풀리는 것이지요. 이런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풀다라는 의미의 5개 한자를 준비했습니다. 묶이거나 얽힌 것을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을 풀다라고 합니다. 이런 풀다라는 의미를 가진 5개 한자를 셋달자로 해석하려 합니다. 셋달자 시작합니다. 풀해자입니다. 풀해자는 풀다라는 의미가 있고 깨닫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풀해자는 뿔각자와 칼도자와 소우자로 결합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뿔각자에 해당되는 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자에 해당되는 칼의 이미지가 있고 소우자에 해당되는 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풀해자입니다. 그래서 풀해자는 뿔부터 칼을 사용해서 소를 잡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묶이거나 얽힌 것을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는 것을 푼다라고 하지요. 해체하는 것입니다. 푸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묶여있는가 또는 어떻게 얽혀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풀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풀해자는 뿔을 의미하는 뿔각자와 해체하는 도구를 의미하는 칼도자와 해체 후 대상인 소를 의미하는 소자가 결합해서 뿔부터 칼로 소를 잡는 것이 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뿔은 이마에 올라온 것이지만 몸속에 있는 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뼈를 중심으로 칼을 사용해 살을 발라내는 것이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그림처럼 해체 기술자가 칼을 사용해서 요란하게 각 부위의 살들을 발라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손은 각 부위마다 특색이 있어서 부위별로 구분해서 해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풀해자는 뿔부터 칼로 소를 잡는 것이 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장치를 풀어서 흩어지게 하는 것을 해체라고 하지요. 또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해결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풀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풀석자입니다. 풀석자도 풀다라는 의미가 있고 깨닫다, 설명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풀석자는 삐진 별자와 쌀 밑자와 살필 역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삐진 별자에 해당되는 화살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쌀 밑자에 해당되는 쌀의 이미지가 있고 살필 역자에 해당되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풀석자입니다. 그래서 풀석자는 쌀로 비롯된 경로를 살피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목적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식량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식량을 잘 풀어서 공동체 모두가 적당량의 식량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풀석자는 식량인 쌀을 의미하는 쌀밑자와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표현하는 삐친 별자와 높은 곳에서 이곳저곳을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살필 역자가 결합해서 쌀의 이동 경로를 살피는 것이 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변 부수로 사용되는 살필 역자를 보겠습니다. 이 살필 역자는 두루 살피다 또는 엿보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필 역자는 넉사자와 다행행자로 구성되었지요. 넉사자는 사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퍼져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행자는 좋은 곳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살필 역자입니다. 살필 역자가 표현하는 것, 살피는 것은 사방에서 좋은 것을 찾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풀석자의 우변 부수로 사용되는 살필 역자는 이곳저곳 즉 사방을 의미하는 넉사자와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다행행자가 결합해서 사방에서 좋은 것을 찾기 위한 행동을 살피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피는 이유는 좋은 것을 찾거나 과정이 좋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방을 살피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는 좋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게 진행되는지를 살피는 살필 역자와 비롯되다는 의미의 삐진 별자와 양식을 의미하는 쌀밑자가 결합해서 쌀이 어디서 비롯되어 필요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모양입니다. 그림처럼 논에서 이렇게 쌀이 생산되면 정미소에서 쌀로 변하고 부엌에서 밥으로 변하여 각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논에서 생산된 벼가 정미소로 가서 쌀로 변하고 부엌에서 밥으로 변하여 각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 바로 풀석자입니다.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하는 작업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법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을 석방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풀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벗을탈자입니다. 벗을탈자는 벗다라는 의미가 있고 벗어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벗을탈자는 다롤자와 바뀔 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다롤자에 해당되는 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다롤자는 육다롤자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바뀔 태자에 해당되는 서로 교환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벗을탈자입니다. 그래서 벗을탈자는 몸을 바꾸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에 착용한 물건을 떼어놓는 일을 벗는다고 합니다. 몸에 착용한 물건은 대개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었던 옷을 벗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벗을탈자는 몸을 의미하는 다룰자와 바뀐다는 것으로서 교환을 의미하는 바뀔 태자가 결합해서 몸이 바뀌는 것이 벗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묶이거나 얽힌 것을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두게 하는 것이 푸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고 있던 옷을 벗는 것도 푸는 것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림처럼 잔뜩 차려입은 상태에서 훌 벗어버린 상태로 변하는 것이 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구속에서 빠져나온 것을 탈취라고 합니다. 변화버리던 곡식의 이삭에서 나다를 떼어내는 일을 탈곡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벗을 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뜰 격자입니다. 사이뜰 격자는 사이가 뜨다는 것이고 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이뜰 격자는 언덕 부자와 손 역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언덕 부자에 해당되는 언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 역자에 해당되는 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사이뜰 격자입니다. 그래서 사이뜰 격자는 장애물과 솥은 사이를 띄워야 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변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손 역자는 발이 달린 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솥은 아궁이가 필요 없지요. 땅바닥에 그냥 올려놓고 아래 불을 지피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뜰 격자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언덕부변과 조리하는 솥을 의미하는 손역자가 결합해서 장애물과 솥은 사이를 띄워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불을 지피는 솥에는 공기가 통해야 불이 활발 타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간격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도 간격을 벌려야 됩니다. 사이뜰 격자는 장애물과 솥은 사이를 띄워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띄워넣는 것도 푸는 것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넣는 것을 격리라고 합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벌어진 사이를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사이뜰 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칠 피자입니다. 해칠 피자는 해치다는 뜻이 있고 쪼개다는 뜻도 있고 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칠 피자는 손수변과 가죽 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손수변에 해당되는 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피자에 해당되는 가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짐승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해칠 피자입니다. 그래서 해칠 피자는 손으로 겉면을 작업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에 든 물건을 드러나게 하려고 덮인 것을 파거나 젖히는 작업을 해친다고 합니다. 보통 파헤친다고 하지요. 해치는 것은 어떤 것의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풀어놓는 것입니다. 해칠 피자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손수변과 속에 싸고 있는 포장을 의미하는 가죽 피자가 결합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겉면을 작업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림처럼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속에 있는 내장 등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해치는 것입니다. 해칠 피자는 이런 작업의 과정을 해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는 것을 피려가 한다고 합니다. 또 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안 입고 온 일을 당할 때 창피하다고 하지요. 창피한 것은 부끄러운 것들이 밖으로 헤쳐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해칠 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푼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들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풀해자가 있습니다. 풀해자는 뿔부터 칼을 사용해 소를 잡는 것이 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을 낱낱이 풀어 헤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풀석자도 있습니다. 풀석자는 쌀의 이동 경로를 살피는 것이 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 경로를 자세히 파악하는 모습입니다. 벗을 탈자도 있습니다. 이 벗을 탈자도 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몸을 바꾸는 한 방법이 벗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덮개를 풀어서 다른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죠. 사이뜰 격자가 있습니다. 사이뜰 격자는 장애물과 솥은 사이를 띄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대상과 장애물을 띄워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푸는 것의 한 방법입니다. 또 해칠 피자가 있습니다. 해칠 피자는 손으로 겉면을 작업하여 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내용을 대강 풀어 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풀다라는 것은 묶이거나 얽힌 것을 그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풀다라는 의미를 가진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풀해자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일일이 해치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 풀석자가 있습니다. 풀석자는 어떤 것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벗을 탈자는 다른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가 다른 모습으로 처하게 하는 것도 푸는 것의 한 방법인 것이죠. 사이뜰 격자는 서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다른 것들부터 사이를 떼어놓아 서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푸는 것의 한 방법입니다. 또 해칠 피자가 있습니다. 해칠 피자는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풀다라는 의미를 가진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여러분 옥죄고 있는 어떤 얽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풀리는 좋은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